이번 영상에서는 스미스 차트와 임피던스 매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스미스 차트는 임피던스를 쉽게 표현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스미스 차트를 임피던스 매칭에 사용을 하는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그래서 스미스 차트는 사실 두 개의 차트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임피던스 차트와 어드미턴스 차트의 합으로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임피던스 차트 같은 경우에는 회로에 뭐 저항이나 인덕터 캐패시터가 뭐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 이제 표현하기가 좋고, 그리고 뭐 회로가 이게 병렬로 구성되어 있으면 어드미턴스 차트로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임피던스 차트와 어드미턴스 차트를 이용해서 매칭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아시는 것과 같이 레지스턴스와 리액턴스의 합으로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리얼 파트와 이제 이 이미지너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레지스턴스라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저항인 거죠. 저항인 거고, 그 리액턴스는 뭐 인덕터나 혹은 뭐 캐패시터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임피던스 차트는 이 레지스턴스 서클과 리액턴스 서클로서 이제 표현이 되게 되어 있는데, 요 레지스턴스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저항원, 맨 바깥에 있는 저항원이 이게 영홈 저항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저항값이 점점 커질수록 이 서클이 조금씩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서클이 점점 작아지는데, 요거는 이 저항값 자체가 이제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리액턴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 허스브를 표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영역을 인덕터의 임피던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 영역에 이제 사용을 하고, 요 캐패시턴스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 밑에 영역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저항이 예를 들어서 뭐 50옴이다. 50옴이 있고 플러스 인덕터가 붙었다. 시리즈로 이렇게 해서 J 뭐 5, 뭐 혹은 뭐 10, 15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 원이 이제 저항을 표현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0옴 같은 경우에 보통 이 가운데다가 이제 찍는데, 여기서 이 저항이 붙으면은 조금씩 이 인덕터가 붙으면 이쪽으로 위로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인들이 인덕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리즈로 이 저항 저항 플러스가 아니라 저항 마이너스 J 얼마 뭐 10 뭐 이렇게 붙는다고 하면은, 이때는 이 저항 서클을 그대로 따라서 이미지너리 파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밑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동하는 거는 요 라인들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에 요 레지스턴스와 리액턴스를 이제 하나로서 이제 더해가지고 이쪽에 임피던스 차트를 이제 구성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드미턴스 같은 경우에는, 어드미턴스는 원래 저항의 역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드미턴스는 컨덕턴스와 서세턴스로서 이제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컨덕턴스 서클은 이러한 서클로 이제 표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 인덕터나 혹은 이제 캐패시터를 이쪽에 라인을 따라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컨덕턴스 서클과 서시턴스 서클을 합쳐가지고 어드미턴스 차트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임피던스 차트와 어드미턴스 차트에서 이쪽 위쪽 영역, 이 위쪽 영역은 인덕터의 영역인 거고, 임피던스가. 그리고 요 밑에 초록색 영역, 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캐패시티브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로를 직렬이나 혹은 병렬로 봤을 때 이게 인덕티브한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다 하면 이제 이쪽에 어딘가 이제 찍히게 될 거고, 캐패시티브한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제 요 밑에 찍히게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 매칭은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임피던스 사이에서
인덕터나 혹은 이제 캐패시터 소자를 이용해 가지고 컨주게이트 임피던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요 밑에 이제 그림으로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쪽에 왼쪽에 회로가 이제 하나 있어요. 이렇게 A라는 회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B라는 회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신호가 여기 A 노드에서 이제 B 쪽 노드로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 A 노드가 이제 이쪽으로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가 예를 들어서 10 플러스 J 5ohm이다. 근데 이쪽 이 B 쪽 노드로 바라봤을 때 이쪽의 임피던스는 보시는 것처럼 50ohm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회로를 동작시키면 이쪽에서 발생한 이 신호가 이쪽으로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 10 플러스 J5ohm과 이 50ohm은 컨주게이트 임피던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회로 이론에서도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이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임피던스여야 한다라고 저희 배웠었는데, 요게 A 플러스 JB의 컨주게이트 임피던스는 A 마이너스 JB로 표현이 되겠죠. 요건 뭐, 켤레 복소수나 뭐 혹은 이제 공액 임피던스 뭐 이렇게라도 표현이 되는데, 지금 이 회로 자체가 이렇게 그 임피던스가 컨주게이트 임피던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 A 노드에서 발생한 이 신호들은 이쪽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A 회로는 증폭기인데 여기서 신호가 생겨도 이쪽으로 가다가 임피던스가 컨주게이트 임피던스가 아니라서 이쪽으로 다 리플렉션이 다 생겨요. 그래서 신호가 다 튕겨내기 때문에 이쪽으로 신호가 다 도달하지가 않죠. 그러면 이 앰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 혹은 뭐 이득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A 노드와 이 B 노드 사이에 매칭 회로라는 것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이 A 노드로 바라봤을 때 10 플러스 J5 그리고 A에서 반대편으로 보이는 이 A 컴플렉스 임피던스인 10 마이너스 J5이 보이게 돼서 여기까지 신호가 잘 가게 되고, 그리고 이쪽에서 넘어온 이 시그널들은 여기서 50ohm으로 임피던스가 보이고 이쪽으로 50 마이너스 J0ohm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시그널도 굉장히 잘 갈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 임피던스 사이에 어떠한 회로를 집어넣는다라는 거를 매칭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신호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 임피던스 매칭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파워가 잘 전달이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동작 주파수에서 파워가 잘 전달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회로들은 다 동작하는 주파수들이 있잖아요. 뭐 500메가 가면 500메가, 뭐 1기가면 1기가 있는데 그 1기가의 동작 주파수에서 매칭 회로를 넣어줘야지 신호가 잘 전달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전에 그 매칭 회로를 넣는다라고 했는데 그거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매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그 두 개의 노드 사이에다가 직렬로 어떤 임피던스를 넣게 되면 어떻게 스미스 차트에서 움직이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1번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자, 가운데를 보통은 이제 스미스 차트상에서 이 가운데를 50ohm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50ohm이 요 임피던스가 찍히게 되면 50ohm을 바라볼 때 여기가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의 임피던스는 이 저항값과 그리고 리액턴스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 인덕터나 캐피시터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0으로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인덕터가 직렬로 이제 달라붙으면은 요게 아까 전에 이 50옴이 있을 거고, 인덕터가 붙었으니까 요 플러스 값이 붙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J 플러스 B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그 스미스 차트상에서는 이 저항 서클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 인덕터가 붙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요 위쪽으로 움직이는 영역이 인덕터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덕터가 붙으면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덕터 값이 작으면 조금 움직여요. 이렇게. 그리고 인덕터 값이 조금씩 조금씩 더 크게 붙으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인덕턴스가 굉장히 많이 커지면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 이쪽 영역이 임피던스가 좀 낮은 영역인 거고 이쪽이 이제 임피던스가 좀 더 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동적 주파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1기가에서 이 인덕션스가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임피던스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번을 보시게 되면 자, 이 50옴 저항에다가 캐패시터를 직렬로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이제 표현이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저항은 이제 그대로 있는 거고 여기다 이제 캡이 달리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죠. 자, 캐패시터가 굉장히 크다. 동작 주파수에서 이 캐패시턴스가 굉장히 큰 값으로 표현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갈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캐패시터는 반대죠. 왜냐면 이 동작 주파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캐패시터가 커진다는 뜻은 요 사실상 요 C라고 표현하는 거는 마이너스 J 2 파이 F C분의 1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캡값이 굉장히 커지면 이 허수 자체가 굉장히 작아져서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 55에 거의 가까워져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캡이 좀 작으면 어떨까요? 캡이 작다는 얘기는 요 C 값이 작기 때문에 이 허수부 자체가 값 자체가 이제 커지게 되는 거고 이 스미스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멀리 가게 되는 거죠. 캐패시터 값이 크면 거의 안 움직이고 그리고 캐패시터 값이 작으면 더 멀리 간다. 인덕터만 좀 반대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옴이 있는데 이 캐패시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 이제 캡이 있다.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50옴이 있었고 직렬로 캡이 붙었다. 이렇게 이만큼 갔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직렬 인덕터가 달라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요 C가 있었는데 이제 플러스 B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저항 서클, 저항 값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허수부만 바뀌게 되는데 이때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때는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C 값이 있고 인덕터가 어느 적당한 값이 있게 되면은 얘가 마치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저항값만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적절한 인덕터와 캐패시턴스 값을 갖게 된다면 이렇게 봤을 때 여전히 50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이때는 저항값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50옴 요 부분에다가 찍혔는데 저항값이 바뀌었으니까 자, 더 저항값이 작아지면 이 서클이 더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요 정도 온다고 칠게요. 저항 서클이. 그래서 저항값이 여기 있고 저항이 여기 찍혔다는 얘기는 인덕터티브 하지도 않고 캐패시티브 하지도 않다는 뜻이에요. 이쪽에 찍혔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직렬로 인덕터가 이렇게 달라붙었다? 그러면 여기에 저항값에다가 저항 인덕터와 양에 따라서 이렇게 멀리 가는 정도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자 여기서 25옴에서 3번 볼게요. 3번에서 캐패시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갈 거예요. 그쵸? 요것도 마찬가지로 25옴 조건에서 적당한 캐패시터와 인덕터가 붙으면 자 처음에는 이렇게 바라봤을 때 25옴 찍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면 캐패시터로 움직였죠? 그러면 자 캡이 붙었으니까 이만큼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덕터가 또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돼서 제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덕터가 더 크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 많이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인덕터와 캐패시터 값에 따라서
요 서클, 55옴 서클 내에 어딘가에 이제 위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얘는 0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0옴이면 이렇게 리얼 저항값이 없는 거고 여기에 이 스미스 차트상에서 이제 표현을 해봤을 때 얘는 임피던스가 제로인 겁니다. 여기서 인덕터가 있다. 그러면 이제 0옴 서클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직렬로 캐패시터가 붙었다. 그러면 여기 0옴 0옴 서클에서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0옴 서클에서 캐패시터와 인덕터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드미턴스 차트를 이용한 임피던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55미 있는데 이렇게 이 마찬가지로 어드미턴스로서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바라봤을 땐 여전히 55미인 거죠. 이렇게 여기 55미 찍혔고 자, 이 상태에서 2번으로 보면은 55에 아까 전에는 직렬로 붙었을 때 임피던스 차트를 따라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어드미턴스라는 거는 그 저항의 역수이기 때문에 뭔가 50옴과 어떠한 또 다른 어떤 서킷이 이렇게 병렬로 붙으면 뭔가 병렬로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더 낮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병렬로 이렇게 뭔가 붙으면 어디선가에서든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배검이 있었다? 근데 병렬로 뭐가 붙었다? 그럼 뭐가 됐든 왼쪽으로 움직이겠구나. 병렬로 붙으면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50옴 저항 조건에서 병렬로 인덕터가 붙으면 자, 요 50옴에서 병렬 라인을 따라서 컨덕턴스 서클을 따라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근데 자, 이 인덕터가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결국 요렇게 바라봤을 때 컨덕턴스는 요것과 이 50옴과 인덕턴스의 임피던스의 병렬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크면 사실상 요게 없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렇게 바라봤을 때 결국 이제 50옴만 보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병렬로 붙은 게 의미가 없어져서 이렇게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덕턴스 값이 점점 작아지게 되면 얘는 이게 병렬 값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만약에 인덕턴스 값이 굉장히 작다. 그럼 이 값이 의미가 없겠죠,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임피던스가 점점 낮아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3번에 50옴에 캐패시터가 병렬로 붙을 경우에는 자 여기 50옴에서 캐패시터가 붙으면 이렇게 요쪽에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때는 자 캡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 캡이 크면 동작 플러스에서 봤을 때 임피던스가 낮다예요. 그쵸? 그럼 캐패시턴스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굉장히 멀리 간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임피던스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캐패시턴스가 굉장히 작다. 동작집에서 굉장히 작은 임피던스다라고 하면은 멀리 가지 않고 거의 여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뭐 1피코에서 뭐 1나노다, 1펜토다. 그러면 요게 두 개 병렬로 값으로 봤을 때 요건 뭐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리고 저항이 50옴이 있는데 여기에 캡이 붙었어요 병렬로 그럼 이거 요만큼 움직일 거예요 어딘가에 도착하겠죠 여기 그래도 병렬로 이렇게 붙게 되면은 자 이 라인을 따라서 이제 거꾸로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C 값과 L 값에 따라서 이렇게 요 라인 어딘가에 컨덕턴스 서클 어딘가에 위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저항값만 바꿨어요.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 100옴 저항값 자체는 임피던스가 좀 높아진 거죠. 여기에서 좀 임피던스 높아졌으니 여기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자, 100옴이 찍혔고 여기서 병렬로 인덕터가 붙으면 자, 여기서
병렬로 인덕터가 작은 인덕터가 달라붙었다? 그럼 굉장히 멀리 가게 되는 거고, 인덕터가 좀 크다? 점점 커진다? 그럼 많이 못 가는 거죠? 임피던스가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완전히 커진다? 그럼 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고. 자, 그럼 병렬로 캐패시터가 마찬가지로 100옴에서 병렬로 캐패시터가 달라붙었다. 그렇게 되면 병렬로 캡이 굉장히 작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밖에 안 갈 거고 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멀리 갈 거예요. 그렇죠? 자, 이 100옴에서 캡과 인덕터가 차례로 붙으면 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봤을 때 100옴이니까 여기 캡이 그 다음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100옴에서 캡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만큼 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덕터가 그 다음으로 붙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캡이 달라붙은 임피던스에서 이쪽으로 이제 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피던스가 무한대다. 이제 없는 서킷이다. 자, 요 조건이면 제 임피던스가 무한되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병렬로 인, 인덕터가 달라붙으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요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여기 어딘가에 이제 위치하게 되겠죠. 그리고 3번 보시면은 자, 무한대 임피던스는 여기에서 캡이 뭐 작고 크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캡이 작으면 조금 움직일 거고 캡이 크면 조금 움직일 거고 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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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질수록 멀리 움직일 겁니다. 그쵸? 저 마찬가지로 무한대 임피던스에서 이 캡과 인덕터가 차례대로 달라붙으면은 자, 무한대에서 캡이 붙었으니까 이쪽 밑에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인덕터가 붙었으니까 위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임피던스 매칭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국에는 직렬로 인덕터가 달라붙느냐, 캐패시터가 붙느냐, 병렬로 인덕터가 달라붙느냐, 캐패시터가 달라붙느냐. 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어떠한 특정한 임피던스에서 직렬로 인덕터가 붙으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 직렬로 캐패시터가 붙으면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병렬로 인덕터가 붙으면 이쪽 방향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될 거고 병렬로 캐피스터가 붙으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쪽의 영역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병렬로 달라붙으면 여기에서 임피던스는 무조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죠. 이쪽 방향으로 갈 거고 뭔가 직렬로 붙었으니까 임피던스 높아져서 아마 이쪽 영역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에는 총 4가지 궤적 방향이 있다. 자, 근데 지금까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사실 저항으로도 매칭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옴이 있었다. 여기 예를 들어서 50옴이 있었어요. 이쪽 이렇게 해서 50옴이 있었는데 직렬로 만약에 이 50옴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면은 50옴, 50옴 했으니까 요거는 100옴이 보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쪽에 임피던스가 여기는 지금 허스브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50옴에서 요 라인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쪽 라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마치 요 라인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여기 있었다. 어떤 특정 임피던스가 50 플러스 J 뭐 20에 여기 있었다. 그러면 거기서 시리즈로 뭔가 저항이 붙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이 라인을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저항에 대한 매칭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매칭에다가 저항을 쓰면 사실상 그거는 전력에 대한 손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 임피던스 매칭에 있어서 보통은 저항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저항이 필요하면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 매칭을 하기 위해서 인덕터나 캐패시터를 쓴다는 얘기는 어떠한 특정한 이 인덕터나 혹은 캐패시터를 써야 되는데 이런 거는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집적 회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실제로 어떠한 칩에 대한 면적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 칩의 면적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원래는 요만하게 만들 수 있는 거를 매칭 때문에 이만큼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비용이 그만큼 올라가죠.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손실이 조금 이야기 되더라도 칩의 면적이 굉장히 작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저항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칭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어떤 회로에 임피던스가 여기 있었었는데 직렬로 인덕터가 달라붙었다? 그럼 이제 1번으로 움직이게 되고 직렬로 캐패시터가 달라붙었다? 그럼 이렇게 2번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실제로는 수없이 이렇게 많은 이 레지스턴스 서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인덕터가 직렬로 붙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여기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자,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렇게. 요쪽 서클을 따라서. 자, 여기에 어떤 임피던스가 있는데, 여기는 뭐 아마 저항 플러스 인덕티브한 임피던스이겠죠? 거기서 캡이 직렬로 붙었다? 그럼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쵸? 자, 오른쪽 볼게요.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회로를 바라봤는데, 임피던스가 여기 있었다. 여기서 직렬 캡이 붙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병렬로 캡이 붙었다? 그럼 이렇게 가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컨덕턴스 서클이 여기 다 표현이 되어 있진 않지만 제가 눈으로 대충 이렇게 원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요거 이해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임피던스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회로 A가 이렇게 있어요. 회로 A가 있고 이제 회로 B가 있는데 여기에서 임피던스가 보시면 A 플러스 J는 좀 여기 찍혀 있죠? 여기 찍혀 있고 자, 저 D 플러스 J0은 여기에 찍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회로 A에서 발생한 어떤 신호 혹은 뭐 회로 B에서 발생할 수도 있죠. 신호가 해서 이게 이쪽으로 잘 가느냐?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주게이트 임피던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 반사가 발생을 해요. 신호가 이렇게 갔다가 임피던스가 컨주게이트 임피던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반사를 하기 때문에 신호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여기 만약에 이 회로 A 기준으로 매칭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 ZS라고 표현한 D 플러스 J0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임피던스는 D 마이너스 J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이렇게 만들어 줘야만 해요. 반대로 만약에 회로 B 입장에서 내가 매칭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는 임피던스를 여기에 어떠한 소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뭐 ZL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임피던스인 A-J B의 값으로 임피던스가 보이게 해줘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회로 A 입장에서 요 D-J0이 되는 매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아무것도 없을 때는 회로 A에서 이쪽 회로 B로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는 그대로 이제 보이겠죠? 자, A 플러스 JB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스미스 차트장에서 찍히는 데는 여기입니다. 자, 그거를 여기로 데려와야 돼요. 요 지점. 자, 그럼 아까 배우셨어요. 자, 여기서 이걸 가려면 일단 내 임피던스는 6인데 이쪽 회로 B로 보이는 임피던스는 6이구나. 나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른쪽에 있네. 오른쪽에 있네. 그럼 오른쪽에 있으면 임피던스를 나한테 맞춰주려면 뭔가 임피던스를 낮춰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병렬로 뭔가를 달아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일단 한 가지로 연습을 해볼게요. 이때 병렬로 예를 들어서 캐패시터가 이렇게 달라붙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배우셨죠? 병렬로 캐패시터가 붙으면 자, 요렇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렇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얼만큼 갈 건가? 캡을 많이 달면 여기 그냥 제자리에 여기 있을 거고 점점 캡 값을 줄이면 줄였으면 이렇게 멀리 갈 건데 어디까지 갈 거냐? 그 답은 결국 이쪽에 레지턴스 서클과 컨덕턴스 서클에 답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로 데려와서 이렇게 인덕터가 붙으면 이렇게 갈 거고 캐패시터가 붙으면 이렇게 갈 건데 이리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와야 되면 캡 값을 점점 줄여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요 라인상에 이 친구가 D 플러스 J 0인 임피던스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캐패시터를 이렇게 달아주면 요 임피던스에서 병렬로 이렇게 이만치 움직일 거예요. 캡 값을 줄여줘가지고 여기까지 움직일 수가 있게 되고 자, 그렇게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를 임의 임피던스 J 마이너스 J 에코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자, 위쪽으로 올라가려 그러면 시리즈로 인덕턴스를 달아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인덕터를 이렇게 달아줄 수가 있어요. 자, 직렬로 인덕터를 달아주게 되면 여기서 요 저항 서클을 따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아까 위로 얼마큼 올라가느냐는 인덕터를 조금씩 키워줘 가다 보면 이렇게 어딘가에 도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율로 이렇게 해서 움직여 가지고 여기서 D 플러스 J0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임피던스인 D 마이너스 J0인 값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쪽으로 임피던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칭이 다 됐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요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는 자 여기서 병렬 캡을 다는 게 아니라 병렬 이렇게 인덕터를 달 수도 있죠. 그러면 병렬 인덕터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큼 간다고요? 자 내가 가고 싶은 이 레지스턴스 서클의 어딘가에 여기 도달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캡 인덕터 값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렇게 가겠죠? 자, 간 다음에 여기 도착하면 그때는 자, 요 라인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시리즈 인덕터를 달아야 되고 이렇게 가려면 시리즈 캐패시터를 달아야 되니까 당연히 캡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캡을 줄이면 줄일수록 얘는 이렇게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렬 인덕터 달고 여기에는 이렇게 캐패시터를 다는 거죠. 얘는 마찬가지로 얘는 이렇게 똑같이 같은 임피던스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까지 스미샤트와 임피던스 매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좀 설명을 더 보충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